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상한 할머니가 있어요. 매일 9시간씩 도서관에서 혼자 중얼거려요. 성남의 한 도서관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갖가지 추측을 쏟아냈죠. 할머니의 수상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매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서관에 나타나서 저녁 6시까지 무려 9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가끔씩 이상한 목소리 연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무서워서 아이들이 가까이 못 가겠다고 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꿈나무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9세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매일같이 나타난 것이죠. 김수진 사서는 처음 할머니를 봤을 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책을 읽으러 오시는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은 신문이나 잡지 혹은 건강 관련 서적을 보시는데 이 할머니는 오직 아동도서 코너에만 계셨어요. 그것도 유아용 그림책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자리 선택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편안한 독서 공간이 여러 곳 있는데 할머니는 항상 아동도서 코너 맨 끝자리만 고집했어요.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구석진 자리였거든요. 이정민 사서는 할머니가 오시면 다른 이용객들, 특히 아이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혼자 중얼거리시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한 거죠. 점점 이상해지는 행동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도서관 직원들이 정리한 할머니의 수상한 행동 목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할머니는 절대로 다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구석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치 그 자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둘째, 할머니가 선택하는 책들이 이상했습니다. 성인 도서는 절대 손에 들지 않고 오직 아이들 그림책만 골라서 봤어요. 그것도 매일 다른 책을 3-4권씩 골라서 읽는 거예요. 셋째, 가장 이상한 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으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토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공주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넷째, 할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평소 할머니 목소리에서 갑자기 아기 목소리로, 때로는 괴물 목소리로, 때로는 공주 목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이용객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다섯째, 할머니는 항상 핸드폰을 책 옆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뭔가를 조작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이용객들의 반응.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다른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영 씨 35세. 주부는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왔는데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시는 걸 보고 아이가 무서워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책 읽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연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이민수 씨는 시험 기간이라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왔는데 할머니 때문에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중얼거리시고 가끔 큰 소리로 웃기도 하시고 정말 이상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심각했습니다. 7살 딸을 둔 최연주 씨는 딸이 할머니를 보고 무서워해서 아동도서 코너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행동이 워낙 이상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더 심한 추측들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몰래카메라 찍는 건 아닐까요? 정신병원에서 나온 분 아닌가요? 아동을 노리는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CCTV 속 수상한 모습. 결국 도서관 직원들은 CCTV를 통해 할머니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담당 직원과 함께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할머니의 행동은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할머니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할머니는 그림책을 펼쳐놓고 입을 크게 벌려서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손짓 발짓을 크게 하면서 말이죠.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혼자서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갑자기 웃기도 하고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마치 책 속 내용에 완전히 몰입한 것 같았습니다. 가장 수상한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책 옆에 세워두고 화면을 향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며 뭔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수진 사서는 CCTV를 보고 나서 더 확신이 섰어요. 이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요. 혹시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 회의와 고민.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도서관에서는 긴급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장을 비롯해 모든 사서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할머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셔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온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더 심각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동 관련 범죄가 많잖아요. 혹시 할머니가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핸드폰으로 뭔가를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정민 사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았어요. 할머니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만약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라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회의 결과 김수진 사서가 직접 할머니와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죠. 첫 번째 접촉 시도. 회의 다음 날 김수진 사서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는데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구석자리에서 그림책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 사서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핸드폰을 뒤집어 화면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신가요? 필요한 책이 있으시면 찾아드릴게요. 김 사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더욱 수상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할머니는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핸드폰을 더 깊숙이 숨겼어요.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김사서가 다시 물었지만 할머니는 책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볼게요. 할머니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사서는 확신했어요. 이 할머니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 더 깊어지는 의혹. 할머니와의 첫 접촉 이후 할머니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서들이 지나가면 즉시 중얼거리는 걸 중단했고 목소리를 더 작게 낮춰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어요. 핸드폰도 더 잘 숨겨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직원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진 거죠. 보안 담당 직원은 할머니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수상한 행동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사서들도 비슷한 관찰을 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의식하고 계세요.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시고 우리가 가까이 오면 즉시 화면을 가리세요.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 사이에는 더 심각한 추측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아동 관련 범죄일 수도 있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특히 아동도서 코너에만 계속 머물면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몰래 촬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이들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커졌어요. 관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다음에 한 번 더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에 놓고 간 핸드폰에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과연 할머니의 핸드폰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숨기고 있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주간의 관찰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9시에 할머니가 도서관에 나타났어요. 김수진 사서는 평소처럼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아동도서 코너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림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책 옆에 세워두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오전 10시 30분쯤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핸드폰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평소에는 어디를 가든 핸드폰을 꼭 챙겨가던 할머니였는데 말이죠. 김사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핸드폰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할머니 자리 근처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핸드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화상통화 중이었던 거죠. 김사서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핸드폰 속 아이의 얼굴 핸드폰 화면에는 12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안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아이가 계속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김사서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아이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니.
더 놀라운 건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어제 읽어주신 빨간 모자 너무 재밌었어요. 할머니가 늑대 목소리로 해주셔서 진짜 무서웠어요. 김사선은 이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동안 혼자 중얼거린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이 아이와 대화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아이는 계속 화면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 앞에 서 있는 김사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들킨 할머니의 반응. 할머니는 김사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들켜버린 거죠. 할머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사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핸드폰에서는 아이가 계속 할머니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셨네요. 저 여기 있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핸드폰을 들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잠깐 뭘 좀 해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왜요? 오늘 책 안 읽어주세요. 저 기다렸는데. 아이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통화를 끊었어요. 김사선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들켜버렸네요. 할머니의 고백. 이순자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방해가 많이 됐나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김사선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방금 통화하신 아이가 누구예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쥐고 대답했어요. 우리 손자, 지훈이에요. 손자분이요? 네. 지훈이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김사선은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가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예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앞을 못 봐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이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훈이는 현재 12살로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어서 할머니와는 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훈이 부모가 제 아들 며느리인데 둘 다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요. 지훈이를 돌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항상 미안해해요. 할머니는 코를 훌쩍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라도 지훈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매일 한 일에 놀라운 진실. 김사선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럼 매일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훈이와 통화만 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훈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책을 읽어주신다고요? 네. 지훈이가 책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일반 책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점자책도 있고 오디오북도 있지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오디오북들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훈이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책들은 오디오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새로 나오는 인기 있는 그림책들은 더더욱 없고요. 김사선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은 종류가 제한적이고 가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훈이한테 책을 읽어주기로 했어요. 매일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새로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기 오신 거군요. 네. 집에서는 소음도 많고 방해받을 일이 많아서 지훈이가 집중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조용한 도서관에서 읽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9시간씩 도서관에서 보낸 이유, 아동 도서만 고르는 이유, 혼자 중얼거리는 이유, 목소리 연기를 하는 이유가 모두 설명됐어요. 할머니는 김사서에게 자신이 어떻게 지훈이에게 책을 읽어주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먼저 지훈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3-4권 정도 골라요. 그 다음에 집에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재미있을지, 어떤 목소리로 읽어줄지 계획을 세워요. 할머니는 핸드폰 속 메모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등장인물별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어떤 감정으로 읽어줄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는 목소리로만 모든 걸 상상해야 하니까 최대한 생생하게 들려주려고 해요. 토끼가 나오면 토끼 목소리로, 늑대가 나오면 무서운 늑대 목소리로 바꿔서 읽어주죠. 김사선은 감탄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자꾸 바꾸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도 정말 실감나게 표현해 주려고 해요. 쿵쾅쿵쾅, 졸졸졸, 반짝반짝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소리내주면 지훈이가 더 재미있어 해요. 할머니의 핸드폰에는 지훈이와의 통화 기록이 가득했어요. 매일매일 2-3시간씩 통화한 기록이 6개월 동안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상황이 나오면 중간중간 설명도 해줘요. 예를 들어 빨간 모자에서 할머니 집 그림이 나오면 지훈아, 할머니 집은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이야.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김사선은 할머니의 세심함에 깊이 감동했어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는 손자를 위해서 모든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6개월 동안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총 197권의 책을 읽어줬어요. 매일 다른 책을 2-3권씩 읽어주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네요. 할머니의 핸드폰에는 읽어준 책들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책 제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그림책들은 거의 다 읽어줬어요. 곰돌이, 푸, 피터 레빗, 구름빵,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유명한 책들부터 최신에 나온 그림책들까지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지훈이의 반응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훈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면에서 웃는지, 어떤 목소리를 더 재미있어 하는지 다 적어놔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책을 고를 때 참고하죠. 김사선은 할머니의 기록장을 보며 놀랐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빨간 모자 읽어줌. 늑대 목소리 좋아함. 할머니가 잡아먹히는 장면에서 걱정함. 해피엔딩에서 안도함. 4월 3일 잭과 콩나무 읽어줌. 거인 목소리 무서워함. 하지만 끝까지 들음. 용감한 잭을 좋아함. 5월 20일 아기 돼지 삼형제 읽어줌. 늑대가 집을 부는 소리 재미있어함. 셋째 돼지의 지혜로운 집 칭찬함. 할머니는 지훈이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지훈이는 책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했고, 집에서는 그냥 음악 듣거나 라디오 듣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매일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지훈이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제 지훈이가 책 읽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요. 매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오늘은 뭐 읽어주실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손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상상력이 정말 풍부해졌어요. 제가 읽어준 책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한테 들려주기도 해요. 김사선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지훈이 아빠 엄마도 깜짝 놀랐대요. 지훈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밝아질 줄 몰랐다고요.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읽어준 책 이야기를 부모님께 신나게 해준다고 해요. 할머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됐을 줄은 몰랐어요. 김사선은 급하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사과하세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아이들도 무서워했고 할머니는 자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지를 생각하며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사실 집에서도 좀 눈치가 보여서요. 아들 며느리한테 매일 이렇게 오래 통화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도서관에서 몰래 하게 된 거예요. 김사선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손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할머니의 마음을 말이죠. 할머니 전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고 계신 일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김사선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를 의심했던 직원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정민 사선은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할머니를 오해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는데 라고 말했어요. 보안 담당 직원도 CCTV로 지켜볼 때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라고 했습니다. 관장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할머니가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어요. 직원들은 그동안 할머니를 의심하고 감시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할머니가 더 편안하게 지훈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관장은 할머니를 만나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무슨 도움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희 도서관에 작은 개인 공간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직원들이 휴식할 때 쓰는 공간인데 할머니께서 지훈이와 통화하실 때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저희가 전문 녹음 장비도 좀 구비해뒀어요. 핸드폰 내장 마이크보다는 음질이 훨씬 좋을 거예요. 지훈이가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장의 제안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그리고 할머니, 저희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할머니와 함께 지훈이를 위한 더 좋은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도서관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구석진 자리에서 숨어서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마련해준 개인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훈이와 통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문 녹음 장비 덕분에 음질도 훨씬 좋아졌고 지훈이도 할머니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3명도 합류했어요.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는데 할머니와 함께 지훈이를 위한 특별한 오디오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할머니의 경험을 배우면서 더 전문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을 추가했어요. 배경음악을 넣거나 효과음을 추가하는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정말 지훈이가 좋아할 만한 오디오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어요. 지훈이와의 특별한 통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새로 마련된 공간에서 지훈이와 통화했어요. 김사서도 허락을 받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야.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어요. 김사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준비했어. 마법의 성이라는 책인데 정말 신나는 모험 이야기야. 우와, 모험 이야기 좋아해요. 빨리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더 자유롭고 생생하게 읽어줄 수 있었어요. 김사서는 할머니의 이야기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전문 성우 못지않게 등장인물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감정도 풍부하게 표현했거든요. 할머니, 마법사 목소리 정말 멋있어요. 진짜 마법사 같아요. 지훈이가 중간중간 감탄하며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사서는 이해했어요. 왜 할머니가 6개월 동안 매일 이 일을 계속했는지를 말이죠. 할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김수진 사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동의를 먼저 구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안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지훈이를 위해서 한 일일 뿐인데. 하지만 김사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각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설득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그럼 지훈이와 비슷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며 동의했습니다. 김사서는 조심스럽게 글을 작성했어요. 할머니와 지훈이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잘 드러나도록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할머니의 놀라운 정체였어요.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10,000만, 10만을 거쳐서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감동적인 반응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해요.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는 할머니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할머니들의 사랑은 정말 위대해요. 시각장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글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좋은 의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방해한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김사서는 조금 걱정됐어요. 혹시 할머니가 상처받지 않을까 해서요.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면서 언론사들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전국 일간지, 방송국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김사서는 할머니와 상의했어요. 할머니,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신문에 나갈 일이 있나요? 하지만 지훈이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유명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거든요. 할머니가 신문에 나온다고요? 우와, 우리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지훈이의 반응을 보면서 할머니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훈이가 좋아한다면,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해보겠어요. 첫 인터뷰는 지역 신문인 성남일보와 했어요. 기자가 도서관에 와서 할머니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지훈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였어요. 지훈이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예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제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신문사 홈페이지 조회수가 평소의 10배가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연락을 한 건 성우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성우 김소영 씨가 도서관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김사선은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성우가 직접 연락을 한 거거든요. 김소영 씨는 제가 무료로 지훈이를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거든요라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성우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총 8명의 전문 성우들이 할머니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성우 박준호 씨는 저도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할머니 같은 분이셨을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우들은 단순히 목소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에게 전문적인 발성법과 스토리텔링 기법도 알려줬어요. 할머니는 이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라며 기뻐했습니다. 성우들의 참여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출판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 꿈나무 출판사의 편집장이 직접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새로 나오는 아동 도서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편집장은 트럭 한가득 신간 도서들을 가져왔어요. 총 500여 권의 그림책과 동화책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최신간들이에요. 아직 오디오북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들이라서 지훈이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다른 출판사들도 뒤따랐어요. 행복한 책들, 웅진 주니어, 비룡소 등 유명 아동도서 출판사 12곳에서 신간들을 기증해 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점자책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제작하는 촉각도서와 점자책들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지훈이가 직접 만져보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할머니는 이 모든 지원에 감격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훈이를 위해서 정말 감사해서 말이 안 나와요. 전국적 확산과 정부의 관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KBS 휴먼 다큐멘터리 팀에서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며 촬영을 했어요. 할머니가 도서관에서 지훈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지훈이와 화상 통화하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의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제작하신 오디오북들을 우리 도서관 시스템에 등록해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이 제안을 들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든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국립장애인 도서관 관계자는 할머니의 오디오북은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세한 설명과 생생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전문 제작사에서 만든 것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부산의 한 도서관에서는 할머니 스토리텔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지역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시니어 성우단이 결성됐어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오디오북 제작 교육을 받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단체였습니다. 광주의 한 복지관에서는 세대 간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각장애 아동들과 1대1로 매칭되어 매주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제가 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라며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와 지훈이의 재회였어요. 방송국에서 특별히 할머니와 지훈이의 만남을 주선해 준 것이었습니다. 6개월 만의 재회였어요. 서울역에서 만난 할머니와 지훈이. 지훈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지훈이. 둘이 안고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점토로 만든 작은 조각품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읽어주신 아기곰 이야기에 나오는 곰돌이에요. 눈으로는 못 보지만 손으로 만져가면서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그 선물을 받고 또 한 번 울었어요. 지훈아,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지훈이는 할머니에게 또 다른 깜짝 소식도 전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네. 할머니가 읽어주신 책들을 참고해서 제가 상상한 이야기를 썼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지훈이의 글짓기는 할머니의 목소리라는 제목이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읽어주는 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지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재회 이후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제 지훈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할머니의 마법 도서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오디오북을 제작해서 온라인에 올리는 거였죠. 첫 번째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우리 아이도 시각장애가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저도 매일 들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할머니는 매주 3편씩 새로운 오디오북을 올렸어요. 성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전문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분당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 15명이 모여서 분당 시니어 성우단을 결성한 거예요. 단원 중 한 명인 박영숙 72세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을 할 생각도 못 했는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보람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니어 성우단은 매주 모여서 발성 연습도 하고 연기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각자 맡은 책들을 녹음해서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시니어 성우단의 단장을 맡았어요. 혼자 할 때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더 재미있고 보람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도 받고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에서도 이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니어 재능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에요. 전국의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해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거였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세대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설했어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이 프로젝트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이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지훈이도 크게 성장했어요. 학교에서는 반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매일 저한테 책을 읽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읽어준 책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작 활동도 시작했어요. 점자로 짧은 동화를 쓰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쓴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시는 전국 장애학생 문예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한 봄바람 같아요. 매일매일 제게 불어와서 마음의 꽃을 피워줘요. 이 시를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12살 아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요. 할머니의 첫 도서관 방문 이후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꿈나무 작은 도서관은 이제 시각장애인 특화 도서관으로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도서관에는 이순자 할머니 오디오북 코너가 만들어졌어요. 할머니가 제작한 400여 편의 오디오북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도서관의 명예관장이 되었어요. 정식 직책은 아니지만 모든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죠. 매일 오후 이 시가 되면 여전히 할머니는 도서관에 나타나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시니어 성우단 멤버들과 함께 오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책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훈이가 할머니한테? 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책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할머니께도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지훈이는 점자책을 읽으면서 할머니에게 책 내용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지훈이만의 특별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에서 주인공이 이런 모험을 해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지훈이가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할머니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꾼이 됐구나 하며 기뻐했어요. 할머니의 활동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어요. 할머니 스토리텔러 네트워크라는 전국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각 지역의 시니어 성우단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매월 한 번씩 전국대회도 열렸어요. 각 지역에서 가장 인상적인 오디오북을 선정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죠. 이순자 할머니는 이 네트워크의 명예회장을 맡았어요. 제가 혼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현재 전국에 80여 개의 시니어 성우단이 활동하고 있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1200명이 넘어요. 이들이 제작한 오디오북은 총 5000여 편이 넘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성우단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의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이순자 할머니의 활동을 사례로 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시니어의 사회 참여와 세대통합 모델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제가 지훈이를 위해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질 줄 몰랐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도서관에 나와요.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고 열정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이제 14살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목소리도 변성기를 맞아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의 매일 통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공부가 좀 어려워졌지만 할머니가 읽어주신 책들 덕분에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국어는 정말 잘해요. 지훈이는 장래 희망도 생겼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훈이의 말을 들으며 흐뭇해했어요.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의 행동 뒤에는 이런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것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이순자 할머니처럼 69세에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작은 사랑에서 시작된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작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지 모르거든요. 현재 이순자 할머니의 마법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주 새로운 오디오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시니어, 성우단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지훈이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